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명성황후와 민비의 끝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민비만큼이나 아주 집요하게 비난받는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세계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에 휘말려서 망해버린 나라의 왕비였었을 뿐인데, 그것도 천수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일본 낭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여인을 누가 이리도 악질적으로 비하를 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저도 민비와 관련된 그녀의 기행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마녀 사냥의 행태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본 지금은 민비에 대한 그 수많았던 악행일기가 어쩌면 그녀를 없애야만 하는 세력들의 농간일 수도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가 이런저런 망국적 행태를 보였다고 인용되어지는 고종실록의 편찬 시기는 1927년부터 1935년까지였습니다. 그 시기의 특징은 일본이 내선 일체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조선 합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또한 조선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우고 일본인으로 동화를 시키기 위하여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과 그의 부인이었던 민비가 철저하게 한심하고 나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쥐고 흔드는 좌파들은 명성황후라면서 그녀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으니 당연히 민비가 아니라 명성황후라 부르는 것도 마땅 하겠습니다. 그런데 좌파 역사학계에 도전하는 전향했다는 공산주의자들인 뉴라이트들은 악착같이 명성황후가 아니라 민비로 불러야 한다면서 입에 침을 튀기고 있습니다. 민비라는 것은 조선시대 왕비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명성황후라는 것은 대한제국의 황후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명성황후라 하면 좀 있어 보이고 민비라 하면 없어 보이나요? 아무튼 반일을 위하여 좌파들은 명성황후를 앞세우고 있으며, 그들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나선 뉴라이트들은 민비를 비하하면서 일제시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고종이나 민비가 아무리 무능력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 침탈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인데, 뉴라이트들은 조선을 악착같이 망해도 싼 나라라고 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우리나라에게는 정말로 필요했던 시기인 듯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뉴라이트 역사학의 대부 이영훈 교수가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설이 나돌기도 했었는데, 그의 집요한 조선 비하 강의를 보면 그가 이완용의 후손은 아니더라도 을사오적 중 하나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대한제국을 부정하고 있는데, 반일을 주장하는 좌파들은 대한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일과 개화를 주장하던 이들이 조선은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면서 독립문을 세우고 황제국임을 선포하는 데 앞장을 섰었는데, 친일파로 오해받기 딱 좋은 사관을 설파하는 뉴라이트들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좌파들은 조선 침탈의 장애물인 청나라를 몰아내어 한일합방의 물꼬를 튼 대한제국 선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역사 그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념전쟁의 도구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좌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하나의 예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뉴라이트들은 조선의 멸망을 모두 고종의 무능이라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을사오적들은 단지 고종의 명을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모든 비난을 고종과 민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것이 세계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미국이나 영국에 붙지 않고 멍청하게 러시아 편에 선 고종 때문일까요? 고종은 왜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이미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총지배인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일본의 야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아무리 영국과 미국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지키고자 한 광무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러시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종이 멍청하게 악완파천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악완파천을 하고 있었던 시간만큼 한일 합방을 늦춘 것이라 해야 맞다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의 멸망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적통 왕세자가 보위에 올랐는데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자 온갖 음해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임금으로 세우고 국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신들이 임금도 갈아치울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 불리고 있는 것들과 똑같이 자신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는 짓거리들을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했는데 조선은 그저 서서히 망해가는 길을 갔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임금 자리에 허수아비들을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해온 관료들이 조선 멸망의 주범들이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강화도에서 나무나 하던 철종을 왕가의 피가 흐른다며 데려다가 임금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던 것들이 또 그런 식으로 고종을 임금에 올려놓고도 멋대로 나라를 해먹고 있었기에 망한 것인데 대신들이 고종의 명이나 받들던 한낱 신하들이었으니 모든 책임은 고종에게 있다고 어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저 자신들이 차기 집권당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에 거짓 선동 신문 쪼가리를 흔들면서 탄핵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출당을 시키고 좌파들이 엉터리 죄목을 씌워서 구속 수감하고 무려 30년형을 두드리는데도 아무런 반론도 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총선과 대선에만 눈이 벌게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 보수파 제1당이라 불리우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말종들이 잘못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기 때문이라며 선동질 해대는 인간 쓰레기들이 보수파 논설가 행세를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사이비 삐끼들에게 선동당한 보수파 국민들이 자한당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착각에 빠져서 나름대로는 애국을 한다는 망상에 우리 공화당을 보수파 분열 세력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종 반정은 1506년에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1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623년 중종 반정 117년 만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인조 반정 후 287년 만인 1910년 조선은 멸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1960년 건국 12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979년 4.19 반정 19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38년 만에 2017년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조선은 최초 반정 후 무려 400년을 버텨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최초 반정 후
불과 100년도 버티어내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임금의 힘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운 대신들이 바로 때문이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운하면서 가뜩이나 약한 대통령이 권력을 짓누르고 국회의원들끼리 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들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주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진정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들일까요? 명성 황후와 민비 논쟁에서 보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보수 우파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된 좌파들과 전향한 좌파들만의 자기들 멋대로 써가고 있는 엉터리 삼류 소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역사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좌파 젊은이들은 좌파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며 삐뚤어진 세계관을 키우고, 우파 젊은이들은 전향한 좌파들이 또 다른 왜곡된 역사를 배우며 또 다른 삐뚤어진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이유는 좌파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보수 우파들의 자리에 전향했다 주장하는 좌파와 그런 엉터리 전향한 좌파 것들의 사상을 빌려 쓰는 사이비 보수 우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이비 보수 우파들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내에 침투해 있는 전향했다 사기치는 뉴라이트들도 함께 몰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념 전쟁 중입니다. 이 이념 전쟁에서 보수 우파가 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명성 황후와 민비의 끝없는 전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